자, 개념성 2단원 급수. 예전에 한번 봤으니까 짧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앞단원에서 본 것은 어떤 의미냐면, AN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한 거고, 이번에 배울 내용은 SN, 부분 합이 가면 어디로 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호로 표현하면, 시그마에서 위에다가 이 무한대를 달아줄 수도 있고, 같은 표현으로 부분 합을 구한 다음에 이 n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우리는 결국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왜? SN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AN을 바로 보낸다라는 형태가 아니라 SN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보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해보면 부분합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이 나오죠. 수열이 그대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SN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보내자. 그래서 부분합을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리미트를 보내보자. 자, 수열과 마찬가지로 급수도 수렴하고 발산하는 형태가 존재할 텐데 이제 조금씩은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떤 SN이라는 합으로 표현되는 식이 있을 텐데 이게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면 우리는 기호로서 이렇게 표현할 테고요. 이거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단원에서 거의 보게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렴 안 할 때도 있겠죠. 그걸 우리는 발산이라고 할 테고, 발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발산한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기억력 디귿 합답형 문제에서 마주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에 대한 예시가 있고요. 2분의 1을 2분의 1의 n승의 합은 1이 되면 우리가 가장 등비수열 합에서 자주 보게 될 거니까 책에도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그 1번 문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1번은 한번 보고 갈게요. 하는 김에 2번도 보긴 볼 겁니다만. 이거를 유리화를 해보면 식이 위에다 적겠습니다. 유리화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식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 루트 3에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루트 4에 마이너스 루트 3이 여기에는 루트에 n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됩니다. 일단 an이라는 일반형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죠. 나중에 할 이야기도 같이 시작 부분만. 자, 리미트 an은 리미트에 분모에만 루트 n이 두 개나 들어있잖아. 이거 계속 n이 무한대 가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기억을 합시다. an이 0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위쪽에 흰색으로 적은 부분에서 합을 적어보니까 부분합 한번 찾아볼까요? SN은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 것만 적으면 부분합은 n 더하기 1에서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SN의 극한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발산합니다. 발산도 중요하지만 AN이 0으로 간다라는 사실도 나중에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번 로그는 진수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의 첫 번째 부분은 뭐가 될까? 2의 제곱에 2 빼기 1, 2 더하기 1이니까 1 곱하기 3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3 곱하기 3에 3 빼기 1, 3 더하기 1하니까 2 곱하기 4가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하면 4 곱하기 4에 3 곱하기 5가 되고, 마지막 부분은 n 더하기 1 제곱이니까요. n 더하기 1, n이랑 n 더하기 2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로그는 진수끼리 곱으로 변신할 거 아니야. 이 곱하게 되면 약분이 되겠죠. 자,
이거랑 약분된다. 결론은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요 놈이랑 여기랑 남는 거 보면 앞에 두 개가 남고 뒤에 두 개가 남습니다. 부분 합이죠. 그래서 SN 적어보면 저기 2랑 N 더하기 1 남고요. 여기에는 N 더하기 2가 남습니다. 이제 부분합을 극한을 보내면 2분의 1 개수만 봐서 이런 형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대표형 12번 급수의 합 중에서 부분분수 형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등차가 나오는 거는 대부분 부분분수 형태가 좀 많겠죠. 초항이 -2고 공차가 4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AN을 알 수가 있을 거고 SN도 알 수가 있어 보입니다. 풀이에서 SN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산수 부분을 생략을 하고 SN을 바로 적어 볼게요. SN이 2의 N-2다. 그럼 SK분의 2는 2를 약분해 버리게 되면 SK분의 1, 2라고 해야 되겠네요. 2를 약분하면 작은 거 앞에 적을게요. N-2의 N1. 부분분수 분리하면 어떻게? N에서 N-를 뺀 2분의 1 앞에 나온다. 까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작은 거부터 빼기 큰 거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미리 강조하면 차이가 2가 나니까 앞에 2개, 뒤에 2개 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그마 3부터랍니다. 3부터 n까지 2분의 1에 n-의 2 n분의 1. 자, 이거 3 대입하면 1 빼기 3분의 1, 2 빼기 4분의 1 이런 형태로 가서 뭐가 남을까요? 2분의 1을 그대로 유지. 앞에는 1, 앞에 2개 남고요. 뒤에 뒤에 2개 남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SN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미트 SN 하게 되면 요 부분이 0으로 가서 부분분수 형태의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긴 하는데 그걸 더하겠다라는 게 문제겠죠. 더한다. 그 다음에 숫자가 같은 거 1, -1, 1, -1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작아지면 조금 다른 형태를 띌 테니까 일단 여기서는 같은 형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예시를 든 거 보니까 1, -1,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짝수 번째까지 끊어보면 이건 분명 0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시에다 바로 한번 적어봅시다. 2n까지 n이 가는데 2n까지 S2n의 의미가 뭡니까? 짝수 번째까지 가는 합이죠. 거기서 n이 무한대를 간다면 짝수가 무한대를 가는 거죠. 일단 짝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S2n이 명백하게 이 부분에서는 0이기 때문에 리미트를 가도 0으로 그대로 수렴값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뭐가 되나요? 홀수 번째까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홀수 번째, 여기 하나씩 있는 거 생각해 보면 짝수까지 0이고 한 개만 딱 더 더할 거기 때문에 이건 항상 1에서 스탑하겠죠. 홀수 번째까지 간다면. 이거는 n이 무한대를 간다고 해도 여전히 1입니다. 현재로서는 같지 않죠. 이렇게 같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발산하고 합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홀수 번째까지와 짝수 번째까지가 같다면 그것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면 홀수 번째, 짝수 번째로 나누어서 푸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아래쪽에 있는 개념 체크입니다.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숫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앞에 예시처럼 좀 작아지는 형태인데 첫 번째는 홀수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짝수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첫 번째 항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들은 다 없어지는 형태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홀수 번째는 뭐만 남을까? 홀수 번째는 이 괄호들이 다 없어지고 0으로 변신한 다음에 제일 초항인 마이너스 1만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홀수 번째까지 합에 대한 수렴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짝수 번째는 어떻게 될 건가? 다 없어지고 짝수 번째는 여기다가 문제다 하나만 더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m에 대한 마지막 모습인 수열의 마지막이 2의 m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짝수 번째까지 하게 되면 요거 두 개씩 다 없어지고 여기까지일 텐데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건 안 없어지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SEM 부분합을 알게 되었으니까 리미트 보내보면 이 부분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로 갔네요. 그래서 홀수까지 끊어도 짝수까지 끊어도 둘 다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이 합은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대표형에서 했던 이야기 1번 볼까요? 급수가 수렴한답니다. 이거를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수렴한대요. 무한히 더하면. 그렇다면 시그마 1에서부터 뭐 한 100만 해볼까요? 이게 어떤 숫자 근처에 갔을 거 아니야. 굉장히 많이 더했으니까. 그런데 수렴한다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하나를 더 더해도 시그마에서 100만 더하기 1 하여도 변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수렴의 의미죠. 그럼 이 과정에서 뭐가 변신했나요? 알파에다 뭐를 더했습니까? A에 100만 더하기 한 번째를 더했는데도 T가 안 났다라는 거잖아. 그 말인즉슨 0이라는 극한값을 가져야지만 더해도 변화가 없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만이라는 숫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주 멀리까지 100만 대신에 무한대의 어떤 근처에 있는 숫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주 무한대까지 AN을 더했는데 수렴해서 알파로 간대요. 자, 그 다음에 AN 또 계속 더할 거 아니야. 더해도 계속 어떨 것이다? 알파란 이야기죠. 그럼 뭐를 더했는데 T가 안 날까? 0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마지막 AN의 모습이 0 근처 가야지만 더했을 때 T가 안 나고 그대로 알파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말 급수 합이 수렴하면 AN은 리미트 AN의 마지막 모습은 0이어야 될 것이다. 이해됩니까? 근데 2분의 1이라도 완전 빽 더하면요 T 안 나지 않을까요? 2분의 1은 더하는 순간 T 나지. 아무리 그 숫자가 커도 뭐 3500 100만까지 더했더니 3500이야. 거기다 2분의 1을 딱 더하는 순간 3500 더하기 2분의 1 달라지죠. 근데 막이요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2분의 1이에요. 근데 AN을 리미트로 보내잖아요. 그럼 알파로 수렴했을 때 등차가 왜 수렴해? 수렴 안 하지 등차는. 그렇구나. 등차는 등비가 2분의 1. 등비 2분의 1이면 합도 수렴하고 AN도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거잖아, 등비는. 자, 다시 한번 그냥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100만 번까지 더해서 알파라는 값에 도달을 했어. 시그마 급수가 수렴한다가 어떤 의미일까? 계속 더해도 변화가 없다가 수렴한다지. 더했는데 변화가 없대. 더했는데 변화가 없대. 뭘 더했을까? 0을 더했겠죠. 그래서 마지막 AN이 0일 것이다.
더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0을 더하는 거죠. 네. 그러면 2번을 볼까요? 마지막 모습이 0이 아니라면, 방금 예를 든 2분의 1이다. 더하는 순간, 2분의 1은 엄청나게 큰 숫자잖아? 가치를 띄죠? 달라지잖아. 그러면 수렴할 수 있을까? 합이? 아니겠죠. 마지막에 알파로 수렴하는 줄 알고, 이젠 알파야 라고 고정을 해놨는데, 덜컥 2분의 1을 더해버리면, 또 변하고, 또 2분의 1을 더하면 또 변하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성질이 뭘까요? 급수가 수렴하면, 합이 수렴하면 AN은 무조건 0이어야 돼요. 0 아니면 더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수렴 안 해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다. 대우를 볼까요?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수렴하지 않는다. 고로 발산한다. 그래서 AN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고? 이거 시그마는 무조건 발산하겠구나. 이해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내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는 뭐를 방금 보았냐 그러면 대우명제를 보았죠. 그렇다면 역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밑에 리마크 보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확인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명제를 증명해보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방금은 개념적으로 100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자, 지금 수직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급수가 S에 수렴한다라는 것은요, n이 무한히 갔을 때 합이라면 n-1이 무한히 갔을 때도 S일 것이다. 이건 2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n에 2를 대입하게 되면 결국 S1부터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수렴하니까 두 개 합은 같겠죠. 자, 헷갈린다면 여기 m이 커지는데 어디서부터? S의 1, S의 2 이런 의미가 되고요. S의 무한대까지 이게 S로, 여기서는 1을 대입할 수 없잖아. n-1은 S0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도 2부터 시작을 하면 S의 1, S의 2, S의 무한대다. 이것이 S다. 같겠죠? SN이 극한값이니까. 그렇다면 AN의 정의가 SN 빼기 SN-1이니까 양변의 리미트를 보내보면 리미트 AN은 극한이 수렴할 때는 분리 가능하다 했고요. 그래서 분리를 해서 적어봤더니 이게 둘 다 S라는 거를 방금 우리 위에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S 빼기 S 했더니 0이 되더라. 이건 수식적 표현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 이야기를 해보면 급수가 수렴한다면 마지막 AN은 0이어야지만 더해도 T가 안 나서 시그마를 계속 더해도 수렴할 수 있겠죠.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입니다. 더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는 한 가지 예를 보았죠. 아까 대표형에서 한번 보고 갈까요?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저기에 있는 조합업수 내용이랑 그 다음에 아까 대표형에서 봤던 거랑 n분의 1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열이 n분의 1이에요. an은 n분의 1입니다. 바로 리미트 an은 0이 되면 알 수가 있죠. an 수렴하네요. 우린 뭐가 궁금합니까? 다시 한번 적어봐야 되겠네요. 자, 시그마 an이 수렴한다면 리미트 an은 0이다. 이거 3인 거죠. 방금 강조했었던 거. 그렇다면 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an이 만약에 작아진다면 얘를 계속 더하면 수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AN이 0으로 다가간다라는 말은요, 마지막 모습이 거의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잖아. 0으로 다가간다는 의미는. 마지막 모습이 티도 안 날 텐데, 그거를 계속 더하면 왠지 수렴할 것 같지 않나?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던 명제에 대해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걸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럼 거짓은 어떻게? AN이 0인 놈을 가져와서 그 합이 어떻게 됨을 보여주면 됩니까? 수렴하지 않음을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 조화급수 n분의 1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AN이 0인 놈을 얘를 데리고 왔어요. 리미트 AN 0이네.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 저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n분의 1을 계속 더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형 표현을 잘 못하겠어. 그래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s라는 어떤 값을 가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어보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비교를 하기 위해서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 5분의 1 대신에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여기는 마찬가지겠죠?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있을 텐데 여기는 전부 다 뭐로? 16분의 1로 다 바꾸어 적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비교를 해볼까요? 3분의 1, 4분의 1 비교하면 위에가 크죠? 큽니다. 여기도 5분의 1이 크고 6분의 1, 7분의 1 큽니다. 그러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적었던 두 번째 식보다는 당연히 저 위에 있는 s가 큰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그런데 무한계를 더한다라는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개수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를 무한계를 더한다라는 말은 1이랑 2분의 1이랑 4분의 1 두 개 더해도 2분의 1이죠. 8분의 1 4개 더해도 2분의 1이죠. 16분의 1 8개 더해도 2분의 1이잖아. 무한히 더하면 이건 뭐가 됩니까? 2분의 1을 계속 더하는 거죠. 당연히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발산하잖아요. 발산하는 놈보다 어떻습니까? S가 더 크다 하잖아. 무한대로 가는 놈보다 더 크대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어디로 가겠다? 무한대 간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증명을 해서 방금 우리 뭘 보았습니까? AN n분의 1은 AN이 0임에도 불구하고 시그마는 어떻게 되더라? 발산하더라. 그래서 요 명제 역에 대해서 발레는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을까? 리미트 n분의 1은 0이지만 시그마 1에서 무한대까지 n분의 1은 발산하더라. 고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까? 또 하나 이게 아까 했었던 거 색깔 다르게 해볼까요? AN이 n 더하기 1에 자, 이거는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유리화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극한 보내면 이거 당연히 0인 거 알죠? 아까 대표형에서 풀어봤죠? 이거 Sn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 하나 남고 변변이 없어지고 1만 남더라. 이거 리미트 보내니까 무한대 되더라.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발레가 될 수 있겠죠. 현재 교과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발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n분의 1이랑 아까 대표형에서 보았었던 이거랑. 뭐에 대한 발레다? AN은 0으로 가는데 더하니까 계속 더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무한대가 되더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AN을 더하는데도 수렴을 안 한다고? 신기하죠? 그 예를 우리는 수식으로 보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AN, 리미트 AN이 0이라는 말은 AN이라는 이 수열의 마지막 숫자 모습은 아주 작아지는 거는 같아. 그런데도 더하면 왠지 티가 안 나야 될 것 같은데 무한히 더하면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무한대로 간다. 예를 두 개를 보고 있죠. 그래서 다시 우리 명제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마지막 모습은 0이야.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역인 AN이 0으로 간다고 해서 합이 수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발레를 우리는
두 가지를 들었던 거고 1번과 2번 이해됩니까? 발레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뭐라고? 더해서 수렴하면 AN의 리미트는 0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AN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그걸 더하면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급수의 수렴 조건 문제 하나 보고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괄호를 추열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괄호가 있고요. 두 번째 괄호가 있고요. 세 번째 괄호가 있죠. 여기서 볼 때 n번째는 뭐가 있을까? 아마도 an 더하기 1, 3, 5 분모는 1, 3, 5로 가는 거 보면 2n-1인 것 같고 분자는 1, 2, 3 n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괄호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더하면 수렴한대. 괄호를 계속 더하면 수렴한대. 아, 시그마가 수렴한다. 그러면 마지막 모습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0으로 가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수렴하여 분리를 시켜보면 리미트 an 더하기 n-1분의 l 리미트 보내니까 2분의 1이죠. 이게 0이 되잖아.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다. 맞나요? 그래서 리미트 2an 빼기 5는 an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 알 수가 있다.